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0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14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봐기 전에 지금 저는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 넘어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벨리. 요 책은 4월 말에 고명안에 독서클럽에서 이제 소개가 된 책이고요. 카를로 로벨리 이탈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로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평가받는다. 스티븐 호킹. 카를 로벨은 이 책에서 우리를 시간이 없는 우주로 이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고 때때로 시공간도 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본 구조,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흐르는 사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느껴지는 세월의 속도도 산산조각 난다. 지금 이 순간에 또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사실 연속된 선이 아니라 흩어진 점이다. 이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들, 시간의 본질에 대한 신비로운 내용들은 그가 평생을 바친 이론 물리학 연구의 핵심이다. 이 책에서 그는 지금껏 현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 알아낸 성과 위에서 시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걷고 있는 수많은 시도들, 또한 여전히 알아내지 못한 것도 그리고 예상 가능해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탈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 무슨 어떠한 과목의 교과서 공부하듯이 읽고 있습니다. 첫 일부 시간 파헤치기에서 일부 시간 파헤치기인데 제가 지금 일부 안에 시간 파헤치기에 유일함의 상실과 방향의 상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40몇 쪽이던데 45쪽까지 읽었는데 읽다가 돌아가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한 3일 정도를 읽고 있습니다. 10쪽 독서보다는 많이 했는데 다른 책 안 읽고 거의 이 책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도는 별로 안 나가고 그동안 한 1년 이상 유튜브 하이와이 대저택님 그리고 고 작가님 만나고 듣고 보고 했던 그런 영상들, 그런 얘기들 중에 시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각화에 대해서 듣고 보았던 그런 영상들과 얘기들에 두리뭉실하게 나를 떠돌고 있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정리하는,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 책을 보면서 그 부분들을 듣고 보았던 그런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5쪽까지 밖에 못 읽었는데도 그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쪽 정도를 읽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45쪽까지 읽은 내용을 몇 번 더 봤는지 모르겠는데 38쪽 코페르니쿠스의 눈은 지는 해를 보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볼츠만의 눈은 가만히 있는 물컵을 관찰하다가
원자와 분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 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디 카르노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 기계가 작동한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디의 이 얇은 책은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프로이센 사람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의 교수의 손에 들려가게 된다. 또 이 사람은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디가 전기기계가 작동한다는 생각, 그리고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이 열의 특징과 낙하하는 물체와의 차이점이다. 공을 예로 들면, 공은 낙하하기도 하지만 반동으로 원래로 자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열은 그럴 수 없다. 물리학에서 과거를 미래와 구분하는 일반 법칙은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교수가 발표한 이 법칙뿐이다. 다른 데서는 다룬 적이 없다. 시간의 화살표는 열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 이처럼 시간과 열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때마다 열이 관여한다. 만일 거꾸로 진행한다면 터무니없어지는 모든 현상에는 열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사디 카르노도 데리고 오고, 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도 데리고 왔어.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세 번째 인물은 루트비 볼츠만이, 이제 이 사람이, 루트비 볼츠만이 시간에 대한 가장 그런 내용을 내놨는데, 하하하, 이걸 다 읽어주면 좋은데, 이 책은 일단 이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각화에 대해서 듣고 봤던 그런 영상들을 약간 정리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코페르니쿠스의 눈은 지는 해를 보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아냈고, 볼츠만의 눈은 가만히 있는 물컵을 관찰하다가 원자와 분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냈다. 자, 우리는 우주인이 달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이 물컵을 갖고 올까? 보는 것처럼 컵에 든 물을 본다. 달에서 보는 지구는 하늘색으로 그저 평온하게 빛나고 있다. 지구에서는 식물과 동물, 무수한 생명체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사랑과 절망이 쉴 새 없이 교차하지만, 달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구는 그저 여기저기 얼룩진 파란 공으로 보일 뿐이다.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투명한 컵에 담긴 물 속에도 무수한 분자들이 이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수보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하고 다르게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자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분자들의 동요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일부 분자들이 멈춰있는 상태라도 다른 분자들의 격렬한 움직임에 의해 요동이 일어나고, 이 분자들의 요동은 확장되면서 서로 충돌하고 밀어낸다. 그래서 차가운 물체가 뜨거운 물체와 접촉하면 가열되는 것이다. 멈춰있던 차가운 물체의 분자들이 요동치는 뜨거운 물체의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움직임이 시작해 열이 오른다. 열 요동은 카드 한 묶음이 계속 섞이는 것과 같다.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던 카드들을 뒤섞으면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열은 뒤섞임에 의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할 뿐 그 반대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자연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친숙하게 일어난다.
루트비히 볼츠만은 이것을 알아냈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기본적인 운동 법칙이나 심오한 자연의 문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져서 특수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있다. 요까지 읽으면서 특별한 상황이나 이 특이점이 특수한 게 점점 사라지는 것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뒤에 나옵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현상을 관찰해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엔트로피를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궁금하면 책을 보시면 돼요. 자, 쭉 적기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되었다. 한 묶음의 카드 중 윗부분 26장은 모두 붉은색이고 아랫부분 26장은 모두 검정색이라면 우리는 이 카드들이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빨갛고 검고 질서 있는 상태인 질서가 있죠. 빨갛고 검고 26장씩. 이 질서는 카드 전체를 섞으면 사라진다. 이 질서 정연한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은 구상이다. 이 구성은 붉은색과 검은색 이 두 가지 카드 색상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하다. 우리 눈에 색이 두드러지게 보이므로 특별하다. 빨간색 26개, 검은색 26개가 있으니까 이 구성은 특별하다. 우리 눈에 색이 두드러지게 보이므로 특별하다. 특수성의 개념은 세상을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바라볼 때만 만들어진다. 자, 여기가 특별하다 하고, 그리고 윗부분의 카드 26장이 하트와 스페이드만 있다면 이 또한 특별하다. 짝이 맞지 않거나 심하게 훼손되기도 한 이 26장의 카드들이 사흘 전에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어떤 구성이든 특별하기는 하다. 어떤 구상이든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관찰해보면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관찰해보면 독자적인 방식으로 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어떤 구성이 다른 구성에 비해 좀 더 특별하다는 개념은 카드들의 어떤 측면만 봤을 때 예를 들어 색상 아니면 예를 들어 색상만 빨간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면만 봤을 때 의미가 있다. 모든 카드를 다 구별하면 구성은 전부 동등해진다. 어느 것이 더 특별하다거나 어느 것이 덜 특별하지 않다. 특수성의 개념은 세상을 대략적으로 대충 희미하게 바라볼 때만 만들어진다. 볼츠만은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우리가 희미한 시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한 양이라는 점을 정확히 증명했다. 열과 엔트로피,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 등은 자연을 대략 통계적으로 미시적으로 바라볼 때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이 희미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정확한 미시적인 상태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라질까? 그렇다. 사물의 미시적인 상태를 관찰하면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사라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를 한 장 한 장 보면은 모두 동등하다고 얘기하고 색깔 26장 빨간 색깔 26장 검정 색깔 이렇게 보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는 사람의 감각으로 직접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몹시 작은 현상까지 이게 미시적 인 상태를 관찰하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미래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 즉 과거의 상태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세상의 미래는 현재 상태에 따라 즉 과거의 상태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현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보다 앞선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물의 기본 문법에서 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없다. 대신 서로 다른 시간에서의 사건들을 연결하는
물리 법칙들에 의해 표현되는 규칙성이 있는데 여기서 미래와 과거로 서로 대칭적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볼츠만의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당혹스럽다. 결국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희미한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희미한 시각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나의 느낌은 요것도 다 한 장, 두 장.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나의 느낌이 이렇게 생생하고 명확하고 실존적인데 내가 이 세상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에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 나의 근시안 때문에 오류 같은 것이 생긴다는 말인가? 요거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내가 정말 수십억 분자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펼쳐지는 것인가? 요거를 과거의 지식을 미래의 지식과 똑같이 소유할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틀릴 때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직관과 그토록 크게 다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약화시킨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했을 적에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때처럼 불신이 삭튼다. 뭐냐? 지금 과거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데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는 미래는 과거하고 생각이 다르죠. 다른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미래도 과거처럼 내가 분명하게 상세하게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은 과거처럼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펼쳐지는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예전에 그 시대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했을 때는 불신이 삭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이 이론도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시간의 흐름을 특정짓는 모든 현상은 이 세상의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로 환원되며 그 특정성은 우리의 희미한 시각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저는 이 부분을 시간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다. 볼츠만은 시간의 흐름에는 본질적인 어떤 것도 없으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주의 불가사의한 불가능성이 희미하게 반영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닐 경우가 10억 분의 1이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저는 읽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시각화해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모르지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듯이 미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제 목적, 인생의 목적, 제 꿈은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 꿈은 지난번에 읽었던 제 꿈은 세상의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였는데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 그런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을 읽고 나서 또 꿈이 바뀐다 그러죠. 어떻게 되냐면 꿈이 바뀐 게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됐는데 꿈이 조금 흐릿하고 두리뭉실했는데 살아본 꿈이니까 미래의 내 꿈이니까 살아온
과거가 아니니까 희밋하게 생각하는 거죠. 흐릿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부를 이루어서 내가 그 부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도 책을 읽고 나서는 그래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역량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 내가 그 갖고 있는 그 부를 쓰면은 나는 역량 있는 사람이니까 역량 있는 상태에서 쓰는 부는 분명히 가치 있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존 러스킨 생각하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 나의 소비가 세상에 가치를 만들고 또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소비를 하는 그런 역량 있는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렇게 가치 있는 데다가 쓰는 그런 그렇게 소비하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꿈이 목적이나 꿈이 약간 그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라는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꿈은 변한다고 그러는데 변한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꿈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아,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뭘 독서를 통해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되겠다. 교육에 관대한 사람.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관대함이다. 그러니까 그런 독서를 통해서 자꾸 내가 매일매일 10조만큼씩 성장해서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일군 부를 정말 그 역량을 있는 사람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희미하게 하는 거죠. 희미하게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닌 확률인 10분의 1이다. 저는 이 말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지금 시각화를 정말 과거에 지나온 어떤 내가 살아본 날에 대한 생각을 하듯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밤에 차를 타고 100m 앞까지밖에 못 보지만 그 100m를 부산까지 300 몇 킬로인가 400 몇 킬로인데 그거를 가다 보면은 가는 과정에 내가 지금은 마트 사장이고 카페 사장이지만 분명히 카페 주차장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으로 900평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주차장은 확장을 안 하고 있고 땅이 놀고 있는데 대출을 내어서 샀는데 이거를 그러면 옳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옳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직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직접 뭘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농지니까.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지을까? 라고 저기다가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을까? 내 저 땅을 옳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옳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스테비아 농사를 짓자. 스테비아 농사를 지어서 스테비아를 키워서 이거를 가지고 온라인도 판매. 그러니까 뭐냐면 부를 일구는데 나의 노동력으로 내가 일해서 버는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잠자는 중에도 부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자동화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온라인으로 뭘 판매해야 되는 생각과 스테비아 농장이 맞물리면서 스테비아를 직접 키워서 카페에서 이거를 판매도 하고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온라인에도 파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가 축적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미래니까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한데 이 시각화를 분명하게 하면 과거에 살았는 나의 과거를 생각하듯이 분명하게 시각화를 하면은 그게 그 미래가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특정짓는 모든 현상은 이 세상의 과거에서 방금 제가 1초 전에 했던 말도 과거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했던 말도 과거인데 이 세상의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로 환원되며라고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 내가 이걸 시각화를 분명히 하다 보면은 특정한 상태로 환원된다는 거는 나의 미래 이 생각이 나의 분명한 시각이 미래 1년 뒤, 2년 뒤 또는 10년 뒤
아니 당장 내일 나의 생각이 현실로 환원된다는 거죠. 되고 그 특성은 우리가 희미한 시각에서 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과거의 어떤 나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과거의 생각의 시각하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그런 희미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나의 미래가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게 오니까 내가 지금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떨 때는 카페 사장으로 어떨 때는 마트 사장으로 뭐 어떨 때는 농민으로 어떨 때는 인터넷 사업하는 사장으로 그 과정들을 그런 직업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목적 꿈을 이루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상상하고 과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처럼 그런 분명한 생각으로 시각화를 하면 특정한 상태로 나의 미래의 그 모습이 환원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물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말은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분명하게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요 45쪽을 읽는 동안에 그동안 내가 읽고 듣고 보았던 그런 시각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하는 그런 45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처럼 내가 지금 나의 꿈을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과거에 살아온 날을 기억하듯이 명확하게 나의 미래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처럼 분명하게 희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시각화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꿈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내가 분명하게 시각화하다 보면은 특정한 상태로 환원된다. 그래 내가 좀 더 책을 읽고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뭔가 좀 더 분명하게 뭐 글을 쓰든지 해서 내가 미래의 나의 모습 그걸 이렇게 나는 100억 부자야 1000억 부자야 막 이런 생각 말고 정말 눈앞에 100억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든다면 정말 내가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 미래가 나에게 오겠다. 왜? 이 사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벨리 이 사람은 아까도 소개했다시피 일부러 소개했습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 현실 물리학자는 아니고 이론 물리학자.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 쓴 이런 과학서적인데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분명하게 그래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시각화하고 미래에 대한 내 꿈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내 목표에 대한 거나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이 45장을 읽는 동안에 어제 오늘 한 3일 정도를 읽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봤던 부분을 다시 보고 다시 줄치고 정리하고 그래 막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 했는 말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을 읽는 중에 일론 머스크 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걸 또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고 뭐 예를 들면 볼츠만이 누군지 또 찾아보고 또 이 작가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보면은 이것도 읽어주고 싶다. 현재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란, 지금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반란이 아마도 과학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고전에 파리의 그 파리 혁명,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시절에 국민공회는 루이 16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또 프랑스 혁명도 막 검색해서 보고 그랬어요. 봤는데 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참여한 인물 중에 라자르 카르노도 있었는데 이 카르노는 페르시아 시라즈 출신 사디를 요광적으로 좋아했다. 아크리에서 십자군에게 잡혀 노예가 되기도 했던 이 시인 사디, 이 시인은 현재 유엔 건물 입구에 적힌 다음과 같은 멋진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모든 아담의 후예는 한 몸을 형성하며 동일한 존재다. 성경에 나오는 이웃과 분명한 비슷한 말이죠. 시간이 고통으로 그 몸의 일부를 괴롭힐 때, 시간이 고통으로 그 몸의 일부를 괴롭게 할 때 다른 부분들도 고통을 느낀다. 여기를 때리면 여기도 아프다. 이거 말인가?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그대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아마 이런 시적인 부분들을 좋아하는 이 카르노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루이 16세 처형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루이 16세 왕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하고 프랑스 혁명은 제가 아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한 25년 정도 뒤에 혁명 이후에 루이 18세가 다시 왕정을 복구하던데 어쩌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시를 좋아했는데 어쩌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줄 아는 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카르노는 시인 사디의 이름을 따 자신의 장남을 사디라고 불렀다. 이렇게 반란과 시를 바탕으로 사디 카르노가 탄생했다. 그 시인 사디를 좋아했던 카르노가 라자르 카르노가 장남의 이름을 사디 카르노라고 했는데 이 사디 카르노가 아까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작가가 소개한 첫 번째는 사디 카르노. 이 시간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시간 이런 거를 처음에 요 45쪽까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디 카르노가 첫 번째 1824년 불의 동료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사디 카르노가 전기를 설명하면서 열의 시간은 열 시간과 열이 그거니까 이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책을 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비 볼츠만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쭉 쓰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특정 짓는 이 45쪽까지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번뜩이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특정 짓는 모든 현상은 이 세상의 과거에서 이 세상 과거 좀 전에 지금 33분 촬영하고 있는데 30분 전에 또 과거잖아요. 이 세상의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로 환원되며 모든 현상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을 특정 짓는 미래도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특정짓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현상은 이 세상의 과거에서 이쪽으로 갈까? 과거를 여기 갈까?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로 환원되며 그냥 저는 특정한 상태로 환원 그러니까 특정한 상태로 이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부분 다가올 오늘로 환원되며 그 특정성은 우리의 희미한 시각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약간 분명한 시각이죠. 분명한 시각. 조금은 분명한 시각인데 아무튼 내가 지금 뭔가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듯 또는 투명한 물컵 안에 있는 그냥 물로만 보이지만 속에 들여다보면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보다 더 많은 원자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컵 한 잔에. 그러니까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희미하게 보는 거죠. 희미하게. 예를 들면 아, 야, 시각화가 그 하와이 데드탱님 영상 보면 이 말 정말 많이 했어요. 미래는 시각화가 전부다. 예를 들면 이게 다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곧 미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과학적인 것들도 막 사례로 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 그분의 얘기잖아요. 그분의 경험담, 지식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구나. 저는 또, 그렇구나라고 말하는데, 또 내가 직접 이 책을 직접 읽다 보니까, 야, 요거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이거 뭐, 어차피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생각하고 상상하고 시각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내가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내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내 꿈을, 내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과거에 살아본 것처럼 생각을 자주 해봐야 되겠다. 걸로 서면서 생각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다 보면 늘거든요. 뭐든지 잘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뭐든지 잘하게 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생각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확실하게. 시각화하는 거를 좀 더 연습을 자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미래의 나의 꿈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말 그 상상 속에 상상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생각을 계속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또 고 작가님이 포 작가님이 자기 꿈을 얘기했죠. 오늘이가 자기 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진석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직업은 꿈이 아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본인의 꿈도 얘기하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아도 될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자기 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의 꿈이고, 꿈은 또 자기의 역량이 높아지면은 꿈은 또 변하니까, 지금 자신의 꿈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책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고 작가님과의 이 인연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나도 역량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했더니, 예를 들면 고 작가님도 만나게 되고, 예를 든다면 이런 책도 고작님 통해서 이 책도 읽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역량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서 80세에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잘 늙었어. 건강하게 잘 늙어서 지금 8살 먹은 저희 딸들이 손자나 손녀를 저에게 선물해줘서 저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주기를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잘 늙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나 손녀들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그 아이들 보면서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그런 그 시절이 기대되고, 설레요. 내가 80살이 되어서 잘 늙어서 우리 손자, 손녀들 손잡고 길을 걷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또 고 작가님이 또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열심히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어제도 그렇죠. 잠자면서 내일은 어떤 기대와 설레이는 날들이 있을까 라면서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오늘 하루를 또 보내면은 이런 내용들을 만나면서 어제 생각했던 기대와 설레임이 이렇게 이 책을 만나면서 이 내용을 만나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이런 막 설레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죠. 야, 내일은 또 어떤 기대 설레임이 있을까, 어떤 설레임 날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잠을 들면 또 예를 들면 또 책을 읽다가 또 다른 노인과 바다 읽든지 또 책을 읽다가 또 뭔가 영감이 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글을 보게 되겠죠. 그런 게 살 수도 있고. 정말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100번 해도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는 날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100번 못하는 날도 있는데도 감사할 날이 좀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자까지 못 받았던, 생각 못 했던 거, 못 누렸던 거를 이자까지 받는 느낌이라서 참 좋습니다. 어제 그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이 막 이렇게 적도 하늘에 강렬한 태양에 이렇게 찌든 그 몸으로도 물고기를 잡고 사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인 거죠. 저는 저의 인생이 있고 또 고 작가님은 고 작가님의 인생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삶이 있는 거죠. 야, 그냥 매일매일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돈이 좀 없는 것 빼고는 정말 모든 것이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나를 이렇게 느낄 때 엄청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이 하루 24시간 또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